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TV의 김성민입니다. 오늘은 남과 북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북에서도 생활했고 현재는 대한민국에서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선엽 장군의 사망과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남과 북에 이런 차이가 있구나를 새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단 영웅에 대한 대접이 다릅니다. 지금 백선엽 장군님의 사망 이후 그의 과거 족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분의 시신을 안치할 장소를 가지고 불필요한, 그러지 않아도 될 이상한 공론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건 나만이,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확실히 부족하구나를 새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이렇구나를 저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북한에서는 일단 영웅들에 대한 대접이 대한민국과 하늘 땅 차이입니다. 물론 북한이 저렇게 이상한 국가 아닌 국가이고 저 체제 수립을 위해서 이상한 역사교과서를, 위조된 역사교과서를 써내고 이런다고 하지만 그 이상한 북한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 이것 또한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어떻게 저렇게 정치범 형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노동교화소, 교양소들이 있고 를 통해서 주민통제를 하고 있고 적화가 고모부를 쏴 죽이는 저 이상한 사회, 국제사회와 딱 단절되어 있는 저게 어떻게 존재하냐 라는 질문들을 우리 탈북자들에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이상한 북한 체제를 지금까지 지탱해오고 앞으로도 지탱해 갈 수 있는 어떤 면에서의 사회적 추동력, 이런 것들을 저희 김정은 정권은 과거부터 마련되어 온 영웅들에 대한 소위 대우, 접대를 통해서 그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북한의 영웅들에 대한 그 이야기는 정말 많죠. 위조된 것이긴 하지만, 과장되고 포장된 것이긴 하지만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고, 그 영웅들을 대하는 국가적 시스템도 아주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북한에는 김일성과 함께 빨치산 운동을 했다는 빨치산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 빨치산도 조금 더 세분화하면 김일성과 직접 항일을 했다는 직속부대 빨치산들과 또 갈래 많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항일 빨치산의 경력을 가진 또 빨치산들이 있습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빨치산들에 대한 소위 항일 운동가들에 대한 그 예우는 예우대로 아주 깍두시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의 평양시 중구역, 가장 중심구역에 빨치산 아파트가 있습니다. 빨치산 아파트가 과거에도 그 현재에도 있으며, 또 그런 빨치산 자녀들의 그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 주요 그 환경을, 좋은 환경을 가진 것들의 빨치산 아파트들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 빨치산들이 만약 이제 사망을 한 경우에는 그 빨치산 혁명가들을 위한 혁명열사릉이 대성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성산 혁명열사릉에 가면 김일성과 함께 싸웠다는 그런 빨치산들이 반신상이, 동상이 이제 쫙 있고, 해마다 거기에는 뭐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현재는 김정은이 소위 화환을 보내주고 있고, 이런 환경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치산 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누구나가 묻혀 있고요. 이것이 또 참관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나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리고 그 북한에서 이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평양시를 방문할 때도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이제 참관을 하고 거기서 소위 혁명적 신념을 다지곤 합니다. 북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과 혁명을 위하여 충성을 하다가 목숨 바친 사람들은 영생한다. 그래서 그 대성산 혁명열사릉에 가면
그런 북한 주민들은 서희 혁명 열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음과 함께 저들처럼 나도 싸우리라 그런 각오를 다지곤 합니다. 이런 빨치산들 말고 또 평양 신미리에 애국열사묘가 있습니다. 북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온 사람들이 죽었을 경우 신미리 애국열사묘에 안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또 이제 대부분의 영웅들 묘가 따로 있는데 그 영웅들이 거기 이제 묻혀 있고를 방문하는 소위 북한의 대학생들, 학생들, 그 미래들이 나도 영웅들처럼 한 몸 바쳐 싸우리라 당과 수령을 위해서 이런 또 각오를 다지고 있죠. 그리고 전쟁 영웅에 대한 또 대접도 서울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 영웅들에 대한 묘가 따로 있는가 하면 평양 버통강 구역에 있는 소위 저들이 말하는 조국 해방 전쟁 승리기념관 거기에 영웅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승리기념관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들이 나도 영웅들처럼 싸우리라 저렇게 죽어서도 당의 기쁨을 드리고 있고 죽어서도 우리들을 추동하고 있는 미래 그 후에 미래를 향해서도 충성을 외치고 있는 저런 영웅들처럼 나도 살리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소위 그 영웅들에 대한 대접이라면 물론 저들에 대한 공급이라든가 사회 환경이 워낙 각박하지만 빨치산 영웅이라든가 그 가족들이라든가 그 후손들이라든가 전쟁 영웅들이라든가 이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꾸준히 아무리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저들에 대한 저희 국가적 혜택은 끊어지지 않고 있죠. 그 한국에서 이제 이야기가 약간 곁으로 뻗어나가는 감도 있지만 그 이모를 비롯해서 소위 비전향 장기수들 이들이 그 긴 세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끝까지 소위 장군님 품으로 북한으로 가겠다고 했던 거는 신념을 버리지 못한다. 전향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은 소위 이런 시스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여기 와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북한에서 있을 때는 물론 저 사람들은 정말 신념의 화신이고 영웅들이고 그래서 북한에 돌아왔을 때도 진짜 북한 전체 시민들이 떨쳐나서 환영해 주었고 뭐 이런 환경 속에서는 몰랐었지만 막상 여기 와 보니까 저들이 정말 소위 전향을 하지 못하는 북한을 배신하지 못하는 그 근저에는 가족들에 대한 생각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 난파되었던 간첩들 얼마 전에 이제 10년형을 살고 나온 경찰총국 간첩들이 있죠. 그 사람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전향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북한에 남겨둔 가족이라든가 북한이 소위 영웅들에 대한 대접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에 기대를 건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거나 북한은 영웅들이 죽었을 때 저들에 대한 국가적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저들의 희생을 기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북한만큼 소위 영웅들의 자녀 후대 교육을 잘하는 나라가 잘하는 그 사회가 세상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영웅들에 대한 자녀 저들에 대한 후대 교육을 아주 면밀하고 세심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빨치산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만경대 혁명학원이라는 것을 정말 특별 대학 학원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빨치산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최현의 아들인데 만경대 혁명학원 아마 1기 졸업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경대 혁명학원에서 빨치산의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소위 아버지를 대를 이은 후계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북한 사회에 중추로 자랄 수 있도록 그 전쟁 참가자들이라든가 전쟁에서 그 영웅이 됐고 희생된 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녀들도 만경대 혁명학원에 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반석 혁명학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강반석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김일성의 처죠. 빨산 그 이름을 따가지고 강반석 혁명학원을 만들어 놓고 또 남포 혁명학원을 만들어 놓고 그 전쟁 시기에 혹은 북한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현재에 일하다가 소위 죽은 그런 인물들의 자녀들을 특별히 또 교육을 해서 아버지의 대를 이은 소위 어머니의 대를 이은 후계자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도에도 혁명학원들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전국적 범위에서 소위 당과 수령을 위해서 북한 사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은 자들 그 자들의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부모들의 대를 잇게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북한 사회가 그 사람들에게 그런 환경을 주입시키니까 북한 사람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해서 하루하루 밥벌이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정말 운년 중에라도 나도 정말 당과 수령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정말 극적인 순간에 몸을 던지면 지금 뭐 전쟁도 아니고 빨치산도 아니니까 죽으면 내 자녀들은 나름대로 좋은 환경을 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에 반해서 그 대한민국은 정말 많이 부족하더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죠. 남과 북 체제 경쟁은 끝났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 사회가 아직도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막 굶어 죽으면서까지 대한민국을 향해서 땅땅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해의 시스템이 있지만 바로 이렇게 영웅들에 대한 대접을 나름대로 제대로 하고 그 자녀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저렇게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아직도 체제 경쟁을 우리는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 체제가 우월하다고 내부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그분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너무나 모르는 게 많지만 영웅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도 영웅입니다. 그런 분들을 정부가 국가가 정말 존중하고 희생을 기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덕신이라는 사람이 있죠. 1군단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뭐 장관도 하고 소속 대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북한 사람들이 다 합니다. 왜? 비록 과거에는 뭐 남조선에서 괴뢰군 장군도 하고 군단장도 하고 남조선의 그 대사도 하고 했지만 생이 말년에 김일성을 민족의 수령이라고 믿고 수령의 품으로 그분이 고향이 아마 북한이라고 합니다. 제 영화에서 본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최덕신에 대해서 북한에서 아주 그 한때 그 조국을 배신했던 사람이라도 장군의 품을 찾아와서 우리 북한의 영웅이 된 그런 사람도 또 북한은 만들어냅니다. 민족과 운명이라는 그 다부작 시리즈 영화가 있는데 북한에서 아마 최고로 제일 잘 만들어진 영화일 겁니다. 여기에서 1부부터 4부까지가 최덕신의 일대기입니다. 그걸 보고 난 북한 모든 사람들은 최덕신은 과거에 정말 괴뢰군 장군으로서 엄청나게 나쁜 인간이었지만 말년에 장군님의 품을 찾아온 영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비교는 잘 안 됩니다만 백선엽 장군님의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정말 무시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 백과사전 보니까 뭐 간도 터벌 뭐 이거
백선 장군이 어쩌게 했다고 했던데 이것도 풀면 정말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가 얘기될 겁니다. 김일성, 강곤, 뭐 최영곤 이런 애들이 서해 빨치산했다는 그 중공군 소속에서 빨치산했다는 동북에서 뭐 얘들을 잡기 위한 뭐 일본군라고 하던데 백선엽 장군이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백선엽 장군이 그 서해 그 간동군에 있을 때 거기 있을 때 김일성 빨치산, 최영곤, 김책 빨치산은 다 러시아로 빠졌을 때입니다. 좀 더 따지고 보면 김일성이 항일했다는 김일성 부대와 싸운 사람이 되던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면 정말 잘못된 거다. 그리고 장군님의 업적은 정말 누가 보기에도 대한민국의 국군 창설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그리고 낙동강 전투에서 정말 중공군이 다 밀어서 정말 바닷가에까지 가서 대한민국을 건져낸 그런 위대한 업적들을 우리가 기려야 된다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정말 제가 역사적으로 부족한 게 아는 게 참 없어서 안타까운데, 그런 분의 시신을 서울이냐 대전이냐 이런 문제를 논하는 것도 정말 황당하다.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서요. 자, 여기 그 백장군님의 그 안치 장소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고,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 보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런 국가적인 책무까지 져버리고 있다. 그럼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은 몽땅 다 대전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북한이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체제 유지를 위해서 정말 지독하리만큼 잘하고 있구나에 반해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말 대한민국의 장래를,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정권이라면 이러한 장군의 희생을 가지고, 장군의 시체를 가지고 이렇게 저들의 정략적 목적에 이용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일침을 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